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마무리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와 함께요.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실 텐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도 0.3% 하락세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0.6%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하락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던 건 역시나 국채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1%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요. 무려 10년 만에 최고치 4.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골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19,000달러 선 겨우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의 여파가 좀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280달러, 1,300달러 선 현재 깨진 모습이죠. 이어서 알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0.4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계속해서 이슈 살펴보시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더 이상 생산 못한다. 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US 글로벌 인베스터의 CEO가 비트코인이 12,000달러가 도달하게 되면은 모든 채굴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선을 깨지게 된다면은 채굴자들은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12,000달러 선이 그야말로 이 채굴자들의 손익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기업이든 혹은 하나의 개인이든 채굴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다양한 차트 분석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채굴의 손익 분기점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은 12,000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납득해 볼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CEO에 따르면은 이 12,000달러 선을 깨지지 않게끔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횡보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과연 12,000달러 선까지 깨지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고래 한 달간 42억 달러 축적. 네, 이더리움의 초대형 고래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대량의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축적 중이다라고 20일 데일리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의 센티먼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들, 즉 하나로 환산하자면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축적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축적한 이더리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렇게 소형 주소를 가진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온 건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100만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들은 약 350만 개의 이더리움을 축적을 했고요. 반면에 이 중소형 주소수들은 지난 5주 동안 이더리움 330만 개를 그대로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투자자들이 팔아치운 것들을 이더리움 고래들이 그대로 담았다라는 건데요. POS로 전환한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지만 되려 억만장자 이상의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래들의 방향성들을 파악해 본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시점을 잡기에 너무나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이제는 바닥 구간인 증거. 네, 암호화폐가 이제 바닥 구간이다라는 그런 근거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변동성 지수입니다.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 지수와 S&P 500의 30일 변동성 지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보다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황색 선이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일관된 형태로 계속해서 지표가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수치들을 봤을 때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와 같은 뉴욕 증시보다는 비트코인이 보다 더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투자할 때 참고하기 좋은 지표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업계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역사상 총 4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가 S&P의 변동성보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적은 정말 유일무이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